재산평가가 뭐냐? 상속재산이나 징여재산을 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재산평가입니다. 예?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더라. 뭐 아파트 하나를 상속받았다 징여받았을 때 그냥 부동산 하나 갖고 세금계산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금계산 하려면 이 부동산을 얼마냐고 돈으로 계산해야 될 거니까 화폐액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이게 재산평가입니다. 예? 상속받은 부동산, 징여받은 부동산 이것을 얼마로 해도 세금계산을 할 거냐? 그게 재산평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임의대로 누구나 다 하면 골치 아프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틀. 응? 그 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걸 얼마로 계산할 거냐 하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준점을 평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평가 기준이요.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상속재산, 징여재산 두 가지를 평가하니까 상속재산은 언제 취득하냐? 상속 개시일에 취득하죠. 죽었을 때. 징여는 언제예요? 그렇죠. 징여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속재산이나 징여재산이 얼마인지 평가를 한다 이거죠.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뭘로 평가할 거냐 할 때 원칙이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 시가는 건 뭐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이 시점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상속재산, 징여재산 가액으로 계산하겠다. 근데 첫 시간에 배웠죠. 상속재산하고 징여재산은 어떤 재산이라고? 공짜로 생긴 재산. 공짜로 생긴 재산이니까 이 시가라는 것은 거래된 가격이 있잖아요. 거래. 이 시점에서 상속 개시일이나 징여 시점에서 공짜로 얻었는데 이게 거래가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거래가액이 없어서 때문에 일정 기간의 기간을 두고서 그 안에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걸 시가로 보겠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받았을 때는 공짜로 생긴 거니까 거래한 가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이 기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때 뭐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5억이더라. 5억에 산 것을 돌아가신 분이 5억에 샀고 근데 사자마자 한 몇 개월 만에 죽었더라. 그랬을 때는 이 재산을 상속재산을 5억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상속을 받았는데 이것을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그걸 6억에 처분했더라. 6개월 안에. 그랬을 때 이 가격을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기간 안에 있을 때. 아까 질문 한번 하셨죠, 누가? 그래서 이 가격을 처분했으니까 상속재산이 6억이 됐죠. 이 처분했으니까 6억에 처분했으면 뭐예요? 이건 양도가액이 되겠죠. 응.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취득가액을 뺍니다. 근데 상속이나 징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뭐냐면 상속재산가액, 징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상속받은 지 6개월 만에 팔았으면 이 가격을 뭘로 본다고요? 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6억 원. 그러면 세금이 양도세는 빵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도세를 안 내려면 이 기간 6개월 내에 팔아버리면 양도세는 안 냅니다. 그 대신에 이
가격이 상속자산가액으로 돼갖고 상속가액이 높아지죠. 네. 일반적으로 이 처분가액이 아니라 뭐라고 기준 시가를 갖고 계산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4억 정도 뭐 그렇게 될 것이 상속자산가액이 6억으로 되면서 그 대신에 양도세는 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상속자산가액이나 증여자산가액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낮은 게 좋지만 그걸 팔았을 때는 팔게 되면 양도세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응?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 안에 가액이 시가가 있으면 거래된 시장 가액이 있으면 그걸 시가라고 하는데 증여는 당초에도 간단하잖아요. 물건에서 3개월로 했다가 6개월로 늘렸습니다. 그 여기는 3개월이에요. 예? 그러면 아까 한 대로 시가를 어떤 걸 시가로 볼 거냐? 첫째, 거래가액. 예? 상속자산이나 증여자산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체를 상속자산가액, 증여자산가액으로 보겠다. 두 번째는 감정가액. 이 기간 내에 감정한 가격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개 이상이 돼갖고 평균액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 시가가 10억 이하는 하나만 있어도 돼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았다. 뒤에 얘기를 할게 다시. 세 번째는 이 기간 내에 수용, 공매, 경매가액이 있으면 이 가격을 시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유사매매사락가. 그래서 뭐냐?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101동 101호를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뭐가 있냐? 이 시점에 102호가 5억에 양도된 거래가 있습니다. 그럼 101호하고 102호하고 차이가 뭐예요? 1층. 같은 1층이에요. 100으로 100으로. 그러면 옆집이라는 거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102호가 5억에 거래됐다면 내가 증여받은 101호로 5억일 것이다 해서 하는 게 유사매매사락가입니다. 유사매매사락가 이것은 대부분이 아파트. 내가 증여받은 거고 똑같은 물건들이 많아야 되니까 거의 뭐 아파트가 대부분이죠. 응?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가격이 있을 때 이 기간 내 이 가격을 상속자산가액이나 증여자산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격이 나타나는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없으면 이런 가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만세 부르고 세금 계산 안 할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나오는 게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겁니다. 부동산만 얘기할게요. 부동산은 뭐냐? 여러분 양도세 했으니까 기준시가 있잖아요. 기준시가. 예? 네. 기준시가로 계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대부분이 이런 게 없으니까 기준시가를 대부분이 상속자산가액, 증여자산가액으로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신 다음에 다음 번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 기간 내 이런 가격들이 있을 때 이 가격을 갖다가 시가로 보는 거고 시가가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간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예.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열거를 해놨다면 대부분이 이게 적용되는 게 거의 10%도 안 될 겁니다. 10%도 안 되고 대부분이 이걸로 할 거예요. 보충적 평가 기준시가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증여자산가액, 상속자산가액을 계산하는데 이걸로만 단순히 계산하는 것은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이것만 갖고 세금 계산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응?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그냥 단순히 토지를 하고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토지 가격이 없어요. 근데 이 기준시가가 3억 원이더라. 이것을 좀 지나서 6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양도 가격이 얼마예요? 6억 원 되죠. 취득가액이 3억 원. 그러면 차액이 3억 원에서 한 1억 세금 내가겠죠. 3억 원이라면 뭐 자식이 받았다면 얼마예요? 2억 5천에 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세금, 증여세가. 증여세 4천, 양도세 1억. 그래서 1억 4천이라는 돈을 부담하는데 이것을 기준시가를 감정을 해요. 감정. 이 부동산 감정에서 5억 원을 올립니다. 5억을 올리면 증여세는 8천. 그러면 6억에서 이 취득가액은 5억이 되겠죠. 그럼 1억으로 줄어들면 이 세금이 뭐 한 2천이면 2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양도세는 2천. 이거 하면은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1억 4천은 부담하는데 이렇게 올리면 1억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이걸 빨리 뭐 조만간에 2, 3년 안에 처분할 거다 하면 세금계산을 이걸 한번 해봐갖고 증여재산가액을 올려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응? 이해하시겠죠? 옛날에는 이게 환산해버렸어요. 취득가액을 상속이나 증여만 환산했으니까 이때 증여재산가액하고 취득가액하고 따로따로 돌았는데 지금은 그대로 이렇게 증여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처분할 것 같으면 증여세나 상속세하고 양도세 그걸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응?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죠. 얼마까지 해서 이렇게 세금 계산 해봐갖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유리한 게 나오고, 응? 그리고 유리한 방향을 택해야 되겠죠. 뭐, 이 기준시가로 하는 게 유리하다면 기준시가로 하는 거고, 감정하는 게 유리하다면 감정하는 거고. 막말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땅이 상속을 받아도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러면 이걸 감정을 해갖고 올려버립니다. 올려도 뭐라냐? 물납해버려요, 물납. 응? 그럼 상속세 부담은 좀 더 생기겠지만, 내가 필요 없는 땅을 줘버리니까 현금은 손해보는 게 없죠. 응? 세금을 좀 덜 냈더라도 땅으로 내버리니까, 필요 없는 땅으로 내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응? 케이스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재산평가는 무조건 기준시가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정도 알고 시면 됩니다. 도축적 평가할 때요. 예. 저기 뭐 지역이라든가 뭐 종류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그 기준시가 정해져 있잖아요. 부동산은. 그 가격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지역에 뭐 상관없이요. 아니 그 필지마다 공시지가 같은 것은 필지마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 그런 게 없죠. 지역을 감안한 가격이죠. 기준시가 자체가 다 결정이 된 가격이니까 거기를 또 가미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그 감정 하나 하면 한 200만 원 들 거예요. 그래야 한 번씩 감정해야. 근데 뭐 증여받았고 죽을 때까지 보존할 것 같으면 올릴 필요가 없겠죠. 조만간에게 뭐 팔을 거다.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양도세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당장에 징여세나 상속세가 아니라 양도세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그 재테크 해야 되는 방법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도법이나 양도상속증여를 아울러서 같이 컨설팅하고 재테크해야 돼요. 아마 그래서도 우리 제가 여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생에 저보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까 월급 받은 만큼 벌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지 뭐. 그래서도 3일 동안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참 월요일 날은 진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월요일에 집에 간 다음에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강의할까 자꾸 고민도 많이 했는데 눈높이를 맞추려고 얼마나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고요. 저 하시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 핸드폰에 다 여러분들 거 입력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 일 있으면 항상 연락을 주시고 저는 솔직히 저한테 누가 물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건 아는 대로 얘기하고 물어봤을 때 모르면 제가 그거 갖고 공부하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한 식구 아닙니까 이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하여튼 3일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